왜? 가라고 오고 싶어. 가라고 얘기를 그대로 얘기. 야, 입 열지 마. 뚝 떨어져. 이런 비슷해. 이제 앞으로 말할 때 허락받고. 좋지. 지수 부등식, 지수 부등식,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 몇 시야? 24분이네요. 자,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들이요, 일어나시고요. 왜 이렇게 뻑뻑하냐 진짜. 어우 진짜. 자, 우리가 어서 들어오세요. 아직 시작 안 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피곤하다기보다는 좀 졸려요. 이 사각형의 강의실 안에서 수학 수업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 너희들의 이 행복한 모습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구나.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자, 아무튼 여기가 지수부등식, 지수부등식? 방정식 어디 갔어? 지수방부등식에서 자, 우선 지수 방정식 중에서 2차 함수 꼴에 2차 방정식 꼴의 식에서 근각계수 관계에 대한 활용 파트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치환해가지고 2차 방정식의 꼴로 정리를 해서 다시 문제를 푸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2차 방정식 파트 할 때 했었어요. 역시나. 자,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유형으로 바로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17번 유형 한번 보시면은 자, 요렇게 돼요. 얘가 2의 x제곱을, 자, 문제 한번 보세요. 거기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봐봐. 들으면서 보세요. 자, 이거의 제곱 플러스 얼마? 6 곱하기 2의 x 승.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 거예요. 앞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하면. 오케이? 자, 그런데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4가 돼요. 이런 식으로 요 놈은 어때요? 판별식은 0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니?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뭐 실근이 2개 나오는 건 알겠단 말이야. 그쵸? 자, 근데 요 식 자체가 이 식의 근각의 수가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녀석의 두 근 x는 알파와 베타가 나오는데 이 알파와 베타에 대한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2차 방정식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거 답은 마이너스 6 아닌가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쵸? 왜? 우리는 t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근각계수 관계를 사용하면 여기서 나오는 t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t라는 녀석의 방정식을 풀었을 때 t1하고 t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t1 더하기 t2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t1 곱하기 t2가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x라는 조금 다른 녀석이죠. 물론 한 단계를 타고 가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t1과 t2가 나왔을 때 t1이라는 녀석이 2의 x제곱을 만족하는 x가 예를 들면 알파인 거고요. t2가 2의 x제곱이다라는 거를 한 번 다시 풀어서 나타낼 수 있는 x가 베타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가 역으로 다시 얘기하면 t1이 2의 알파 승인 거고요. t2가 2의 베타 승인 거예요. 오케이? 즉
얘를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베타승이 6인 거고요. 마이너스 6인 거고요. 마이너스 6인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 마이너스 맞나?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구나. 이런 이게 마이너스네. 그렇죠. 플러스면 이게 말이 안 되네. 자, 여기다 마이너스 요거 6이 될 거고요. 아무튼 요거 마이너스. 자, 아무튼 여기에 지금 6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베타승이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겠어요? 밑에 거에서 나오겠죠. 왜? 얘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니까.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6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뭘로 나온다고요? 2로 나옵니다. 왜? 4라는 놈이 2의 제곱이니까 2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같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치환을 할 때는 요 놈을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요런 형태의 변환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 과정이 단순화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t는 2의 알파승, t2는 2의 베타승 이렇게 잡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헷갈려. 그럼 순서대로 차례대로 똑같이 하세요. 헷갈리면 똑같이 하세요. 하시면서 이해를 한 번 더 가져가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30번하고 31번 문제를 볼 거예요. 30번하고 31번. 자, 요 두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32번까지도 풀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솔직히 이건 31번, 32번을 좀 풀어보라고 하고 싶기는 한데, 30번이 좀 선결이 되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밀키스. 빨리 하세요. 이거는 지수 함수 그래프랑은 또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치. 그치. 민준아, 이게 헷갈리면 얘를 한 번 다시 푼다. 이걸 줄 테니 이걸 붙여가지고 다시 풀어도 되고 가리고. 에이? 아니면 하트 시그널 줄까? 하트 시그널? 어, 31번. 32번 풀어봐도 좋은데 31번 풀고 조금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트. 이거 뭐야? 레드카드인가요? 하트야, 하트. 열심히 한다고. 안 돼요. 네, 당근마켓에서 팔아야 돼요. 야, 씨, 이거 좀 비싸 보이는데? 아까 뽑았거든요. 합수. 이거 지금 한 500원에 팔릴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래. 자. 형민아, 혹시 이거 때문에 여기 밑에는 잘 안 보이지? 이거 쓰면은.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밑에는 이제 거의 답만 쓰니까, 혹시나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자, 30번. 답은 마이너스 2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도, 자, 중간 과정을 좀 생략을 하고요. 3분의 1의 x제곱을, 얘를 t로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t의 제곱,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은 t의 제곱 하고요.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승이, 예,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 앞으로 당겨져서 마이너스 12t 플러스 9는 0이 되죠. 어차피 인수분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t1 더하기 t2가 12고요. t1 곱하기 t2가 얼마라고 구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t1, t2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우리가 t1을 2의 알파승, t2를 2의 베타승이라고 한다면은 이 t1 곱하기 t2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얘가 2인가 3분의 1이죠. 미안해. 3분의 1의 알파승 곱하기 3분의 1의 베타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얘는 3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놈을 고쳐도 되고 얘를 고쳐도 되죠. 얘를 고칠게요. 그러면은 얘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1번 문제 보십시다. 31번. x에 대한 방정식. 자, 25의 x제곱이니까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할게요. 그리고 치환을 여기서도 내가 생략을 하긴 했는데 얘가 0보다 큽니다. 얘도 0보다 커요. 치환할 때는 이걸 좀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은 얘는 t의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이 5k, 5 곱하기 t, 5kt. 자, 그리고요. 플러스 25는 0이다 라는 방정식으로 치환이 됐어요. 여기서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가진대요. 그러면 하나 실근 가지려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k제곱, 25k제곱 마이너스 100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25k제곱, k제곱은 뭐가 돼? 4가 되니까 쉣!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쉣!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럼 k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두 개 다 써야 되나? 아니죠. 왜? 여기서는 t1하고 t2가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즉 여기에 t1 더하기 t2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커야 돼요. 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5k라고 하는 녀석이 t1 플러스 t2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k가 뭐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걸 만족시키는 이 값이 뭐가 나와요? k가 2면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니까 t는 5가 됩니다. 요걸 만족시키는 녀석이 뭐라고요? 5 맞나? 5의 몇 승? x승. 근데 그게 알파인 거잖아요. 그래서 5의 알파승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나오는 게 알파는 1이 된다. 자, 그래서 답은 3이에요. 자, 32번 푼 친구들이 있는데 32번 같이 한번 보세요. 32번은 내가 이건 굳이 꼭 풀려고 한 건 아닌데 32번 한번 보시면 좋은 문제라서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자, 32번 문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자, 여기서 곡선 y는 자 9의 x승 곡선이래요. 직선 아니래요. 했죠. 4 곱하기 3의 x승. 자, 이거를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역시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으나 굳이 않을게요. 왜? 야 하면은 얘랑 y는 k랑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만나는 점, 교점. 자, 함수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누누이 해왔어요. 즉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요놈과 요놈이 같을 때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점, 이 함수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는 왜? 그래? 촬영 안 되고 있는 줄 알았네. 그래. 이 자리 좀 시원한데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있으면 저거 카메라 좀 옮길게요. 준영아? 덥다고 그랬는데 여기 앉으려면 여기 앉아. 오케이?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얘가 함수가 두 개의 교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실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맞지?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9의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k라는 k는 0이라는 놈이 얘가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두 실근. 이거는 t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x에 대한 얘기지. 근데 우리가 치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치환을 할 거잖아. 이런 식으로.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t가 0보다 크다는 것까지 적용을 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실근을 따져야 되는데 그 실근이 뭐가 돼요? 요 실근은 t1하고 t2가 나와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뭐시기? 알파와 베타 요 두 녀석이 전부 다 실근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죠? 그러려면은 t1도 0보다 크고요. t2도 0보다 커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결국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이 생기고 또한 그 두 근이 전부 다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하는 근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조건이 생기고 그 근의 조건을 가지고 개수를 찾는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다 0보다 크거나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크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뭔 얘기냐? 예를 들면 첫 번째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한다고 치면 일단은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T1 더하기 T2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T1 곱하기 T2도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오케이? 자, 요걸 만족시킬 수 있는 뭐시기? K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판별식은 뭐가 돼요? 4분의 D는 4 마이너스 플러스 K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요. 자, 그리고 T1 플러스 T2는 4죠. 쟤는 0보다 크니까 요건 패스. T1, T2가 뭐가 돼요? K가 되죠? 마이너스 K가 되죠? 마이너스 K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즉, K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즉, 요 놈을 두 개를 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보다는 자꾸 야 신경 쓰여. 솔직히 신경 쓰일 것 같지? 자 K하고 0. 자 4와 K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녀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모든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 3, 마 2, 마 1. 그래서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오케이? 자,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는 그건 생략할게요. 그건 나중에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두 번째 그래프를 이용한 거를 통해 가지고 구하여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유형 한번 봅시다. 18번 유형. 자, 지수부등식에서도 역시 반복되는 값들이 나올 수가 있디요. 자, 그러면은 자, 2차 부등식. 자,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내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예전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보시도록 하시고 유형 18번에서 7 곱하기 2x, 7의 2x승 곱하기 7. 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50 곱하기 7의 x승.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플러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풀라는 얘기예요. 그럼 7의 x제곱을 역시 t로 치환을 하고요. t라는 녀석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얘는 7t의 제곱 마이너스 50t 플러스 7이잖아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7, 1, 1, 7. 그래서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니까 7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t라는 놈이 7의 x승이니까 요걸 가지고 x값의 범위로 따지면은 얘는 7의 마이너스 1승이고 얘는 뭐예요? 7의 1승이죠. 즉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만족시키는 x 세 개를 다 합하면은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시 33번에서 33번. 자, 33번하고요. 35번 두 개를 풀어보세요. 33하고 35. 요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35번) 자, 한번 봅시다. 3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은 앞에서 봤던 거 비슷하죠? 똑같은 문제의 일종이에요. 자, 5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t제곱 하고 마이너스 30t 거기다가 플러스 1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t값의 범위는 여기가 지금 5랑 25죠. 그래서 마이너스 즉 5보다는 크거나 같고 2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런데 얘가 뭐예요? 5분의 1의 x승이에요. 맞죠? 그래서 5는 뭐예요? 5분의 1의 마이너스 x승이고요. 마이너스 1승이고요. 얘는 5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죠. 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0과 1 사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부등호 방향 바꿔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 얘는 마이너스 3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저쪽으로 좀 당겨서 으라차차 으아. 자, 오케이. 35번 문제 볼게요. 35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4x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1승. 자, 이걸 다 쓰는 이유가 요 문제가 좀 어렵죠?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2차 금액의 소관 아니라 거기 얘기했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근의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자, 얘가 지금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어요. t가 0보다 커요. 자, 이때 요거 정리하시면은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a-4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얘가 지금 0보다 크다 라는 것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판별식만 따진 사람 답 맞니? 아니요. 그치. 그렇습니다. 판별식만 따지면 안 돼요. 왜냐 하면은 얘가 모든 실수에서 실근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판별식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만 되면 될 것 같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0보다 크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t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아이고 씨.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선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t는 마이너스 1이죠. 얘가 t가 0보다 큰 데서만 어떠면 돼요? 0보다 큰 영역에서만, 이 영역에서만 0보다 크면 돼요. x축 위에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만 x축 위에 있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t축이죠, 정확하게는. t축 위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t축이랑 만난 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고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을 하는 거죠. 성립을 하는 거예요. 즉 t축이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t가 0보다 큰 것만 큰 범위에서만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즉, 여기서 0을 대입한 요 값이 지금 a-4잖아요? a-4가 뭐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되는데, 얘가 등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등호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등호가 들어갈 때도 성립을 합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t축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봐. 그래도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값이면 요 축에 만나진 않잖아요. 여기 선에 만나진 않을 거 아니야.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쨌든 간에 0보다 큰 값을 무조건 가지니까. 그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이 t가 0보다 클 때 이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커요. 살짝 커요. 그래서 a-4라는 값하고 0하고 같다고 하더라도 t 값이 0보다 클 때의 범위니까 그때의 함수값이 살짝 크다고. 즉 a-4가 0이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a는 뭐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연립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 거예요. 19번 유형. 자, 크게 복잡하게 볼 건 없고, 자, 보통은, 자, 여기서 3의 x제곱은 9 곱하기 3의 y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 자, 4에 뭐 어려운 얘기 없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4에 y 플러스 1승은 4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솔직히 뭐 설명할 거, 요것도 사실 뭐 쉽습니다. 왜? 얘를 통해서 x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고요. 그치? 그 xy에 대한 관계식을 여기다 적용하면은 대입법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요 녀석은 뭐예요? 얘는 3의 y 플러스 2승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y는 뭐가 돼? 유놈하고 요놈하고 같을 거 아니야? 즉 y는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얘는 4의 x제곱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오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4의 x 마이너스 1승으로 묶으시면은 4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y 플러스 2가 맞나? 맞죠? x 마이너스 2면은 x 마이너스 2에서 x 마이너스 1. 뭐 아무튼 4의 x 마이너스 1승으로 묶어주면 4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4의 x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얘가 지금 40이다. 근데 뭐 이상하단 말이야. 아, 플러스구나. 플러스. 그래서 여기 5가 되겠네요. 5 곱하기 4의 x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고요. 4의 x 마이너스 1승이 8이니까 얘가 4의 몇 승이에요? 2분의 3승이죠. 그래서 x는 2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5가 되고 y는 얼마? 2를 y는 x에서 2를 뺐으니까 2분의 1. 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연립 부등식. 자, 2번. 이번에는 연립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역시 밑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자, 일단 식을 좀 써보면은 4분의 1에 x 플러스 1승에다가 뭐예요? 16 하고요. 여기다가 2분의 1에 뭐시기? x 마이너스 8승. 자, 이거예요. 부등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얘도 만족하고요. 동시에 얘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얘가 자, 왼쪽 요것도 만족을 하고 얘도 만족을 하는 거니까 첫 번째 4분의 1의 x 플러스 1이 16보다 작다. 2로 바꿀게요. 2의 거듭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거기다가 마이너스 2 얘가 2의 4제곱보다 작다. 즉 첫 번째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4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넘기면은 2x가 뭐예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요게 될 거고. 두 번째, 얘도
똑같이 2의 4제곱이 뭐보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8보다 8승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니까 요 놈도 어쨌든 밑이 1보다 크니까 어때요? 얘도 부등식 방향 그대로 살아있죠. 넘기고 넘기면은 x가 뭐보다 적다? 4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와서 정리하시면 되죠. 즉 마이너스 3 x 4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 36번만 풀어보세요. 36번만. 똑같은 것만 좀 풀어보시면 돼요. 36번만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패턴이가 왜? 뭔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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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자,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 자, 얘는 5분의 1의 x 플러스 y승이죠. 자, 그리고 얘는 5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5분의 1에, 뭘 바꿔줘도 상관없는데, 5분의 1에 마이너스 1이 2승이죠. 그쵸? 자, 그래서 y는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녀석, 그러면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승은 1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헷갈리니? 자, 양쪽에다가, 양변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냐면 2의, 그러니까 이거 식을 이렇게 쓸게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양변에 4 곱하기 2의 x승을 곱하면은 돼요. 얘가 분수잖아, 결국에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치환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t 2의 x승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2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얘가 0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t의 t 플러스 4t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죠? 즉 양변에 4t를 대입해서 곱해서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이 돼요. 그래서 t는 뭐예요? 2의 x제곱인데 얘가 지금 2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t y도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36번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에 2번. 요 정도의 변형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32번에서도 연립방정식인데 2번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3분의 2의 뭐시기? x 플러스 4승. 자, 이 녀석이 3분의 2의 천천히 쓸까? 4분의 9에 뭐라고 했니? 4분의 9에 x-1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요거 좀 정리를 하면서 갈까? 2분의 3에 뭐예요? 2x-2승이고요. 얘는 맞나? 그쵸. 3분의 2로 통일을 시켜주면은 3분의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놈이 3분의 2에 x 플러스 4승이고 부동호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식을 풀어준다고 치면 밑이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4가 뭐보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보다 크다 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넘기시면은 3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요 이 밑에 거 정리하시면은 2의 x-2승 거기다가 뭐시기 2의 x 플러스 2승에다가 2분의 1승이 된 거예요. 2의 x 플러스 2승 전체에 몇 승? 2분의 1승이 된 거예요.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그럼 정리하시면은 이놈은 2의 2분의 1 x승 플러스 1.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어쨌든 얘보다 큰 거니까 x-2가 뭐보다 2분의 1의 x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넘기시면은 2분의 1x가 뭐보다 3보다 작다가 돼요. 즉 x는 6보다 작다가 되죠. 즉 요 두 개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x 값의 요 놈하고 요 놈 두 개 다 만족시키는 x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 6 사이에 갑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유형 20번은 앞에 문제랑 똑같은데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요거 뭐 헷갈릴 만한 내용이긴 한데 앞에 저기 기본 연습 문제 있죠? 걔랑 똑같아서 얘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문제도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숙제. 자, 누적이에요. 자, 블라 95에서 어디까지? 96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서 뭘 좀 빼냐면 25번은 빼세요. 25번 제외. 거기다 X 쳐시면, 그냥 X 치시면 돼. 활용은 제외를 시킬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슉!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 이제, 로그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로그 함수. 우리 참 로그 함수는 어렵진 않은데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항상 우리는 지수 함수를 먼저 그리고 나서 로그 함수 그리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참 잘 익숙해지진 않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된 녀석이에요. 일단 쓰고 합시다. 좀 그래도 이게 예의를 지키면서 순서를 좀 지키면서 할게요. 로그 함수 로가리즘 펑션 영어로 써볼까?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뭐를 대상으로 하냐면 이런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그 a의 x 이걸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서 미체 조건과 진수 조건은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요. 미치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고요. 그리고 X라는 녀석은 0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까지 미체 조건과 진수 조건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로그 함수의 태생이 뭐와 같냐면
지수함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로그의 정의 자체가 지수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a의 x제곱. 자, 여기 y는 a의 x승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자, x가 전체 실수고 y는 0보다 크죠. 자, 그리고 a는 0보다 크고 a는 0이 1이 아니에요. 1이 아닌 거를 기준으로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의 x와 y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이거에서 로그의 정의를 쓰면은 로그 x는 로그 a의 y잖아요. 요거 그대로 가져가고요. 맞지? 로그의 정의 쓴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아? 쟤랑 되게 비슷하죠? 그치? 그럼 얘 뭐겠어요? 얘는. 자, 요 녀석은 이거에 x랑 y랑 바꾼 거예요. 원점 대칭. 아쉽네요. y는 x, 그쵸? x는 y나 뭐 y는 x나. 즉, 이 두 개 함수는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y는 x의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뭘 구한다고? 로그 함수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수함수를 어떻게 했어요? y는 x에 대칭시킨 거잖아요. 대칭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로그 함수도 지수함수처럼 점근선이 존재하겠죠. 그 모양 그대로 옮긴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일단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볼게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 첫 번째, 일단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점근선이 있고요. y는 a의 x제곱, a가 1보다 클 때를 얘기할게요. y는 a의 x인데 a가 1보다 클 때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지수함수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y는 뭐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그렇지.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얘랑 얘는 y는 x의 대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y는 x의 대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근선은 어떻게 이동해요? 어디로 이동해? 점근선은 요거 y축으로 이동을 합니다. 점근선이. 그쵸? y는 0에서 x는 0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래프도 역시 y는 x의 대칭 이동이 되니까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오케이? 자, 참고로 역함수 그리는 게 조금 불편한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팁을 얘기하자면은 얘를 구간을 좀 쪼개서 그리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 따로 그린다고 보시면 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구간을 좀 쪼개서. 그러면은 요 부분 그리시면은 여기가 요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요 놈의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요렇게 지나갈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돼요. 결론은. 자, 그러면 얘는 지수함수의 특징하고 유사한 특징을 가집니다. 촬영 안 되고 있니 혹시? 불안불안하게. 아무튼 보는 거는 제가 아니긴 한데 아무튼 혹시 자, 아무튼 그래서 점근선이 뭐가 돼요?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x축이라고 하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y축이고요. 그치? 그래서 점근선부터 나 항상 써요. 점근선이 x는 0이라는 직선, 즉 y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얘가 정의역이, 그러니까 이 녀석의 치역이 0보다 컸잖아요. 지수함수는. 그쵸? 그래서 얘는 점근선에 따라 가지고 점근선 기준으로 보시면은 정의역이 0보다 큰 데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쓰여져 있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요 또한 뭐 얘기했지? 잠깐만, 지수함수에서 점근선하고 뭐 하나 더 얘기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지? 아무튼 그거 하고요. 이 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 있죠? 항상 지나는 점이 0,1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항상 지나는 점도 어디서? 1,0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이 생깁니다. 얘도
항상 지나는 점. 상지점이 1,0에서 생겨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A가 1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일 때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때는 자,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예요. 자, y는 a의 x제곱인데 a가 0과 1 사이일 때. 자, 이렇게 돼 있는 함수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존재하고요. 자, a의 x제곱이 점근선이 여기 있고요. 항상 지난 점도 있죠. 그래서 이놈을 이제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당연히 시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왜 이거를 따로따로 분할해서 좀 그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런 그래프의 대칭, 그러니까 감소함수에 대한 대칭 이동 그래프를 그리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우리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하면, 로그 a의 x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하면, 첫 번째 구간 나눠서 그리세요. 요렇게 요 부분 잘려진 부분 있죠. 대칭 추계에서 잘려진 부분을 먼저 이렇게 그리세요. 요거에 대한 대칭 이동시킨 함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놈을 대칭 이동시켜서 그린다 라고 생각하면은 요렇게 나중에 가면 어차피 자동으로 그려지긴 할 텐데, 대칭 이동시킨 함수를 그리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y는 로그 a의 x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점근선은 x축 y는 0이라는 직선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x는 0이 점근선이 돼요. 자, 그럼 여기도 역시 어떻게 돼요? 이 함수도 로그 a의 x제곱에서 a가 0과 1 사이일 때도 얘는 이런 조건을 다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조건이 두 개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얘도 만족을 시키고 얘도 만족을 시켜요. 자, 오케이. 그러면 자, 로그 함수는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수함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뭘 많이 따지겠어요? 뒤에 가보면은 지수함수가 로그함수와 역함수 관계다라고 했기 때문에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를 두 개 다 그려놓고 그 녀석이 역함수 관계이다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내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로그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은 알겠어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맞아. 그리고 하나 더. 지수함수에서 a가 크면 클수록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땠어요? 축에 붙죠? 조건이 하나 있죠. 어떤 조건? a가 1보다 클 때. 그죠? a가 1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가 a가 1보다 큰 조건에서는 뭐예요? a가 크면 클수록 축에 붙었어요. 그쵸? 축에 붙어 있는 상태로 더 붙어서 이렇게 되죠? a가 크면 클수록.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인 로그함수도 역시 a가 크면 클수록, 여기 0과 1 사이일 때는 a가 크면 클수록 더 축에 붙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어때요? 이때는 기억납니까?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축에 붙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오케이?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개형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개형에 대해서.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다가 좀 같이 좀 볼게요. 우선 a가 1보다 클 때의 로그 함수를 좀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을 먼저 해도 되고 대칭이동을 먼저 해도 되는데 평행이동 먼저 할게요. 평행이동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긴 좀 그렇지만 우선 a가 1보다 클 때에 대해서 보시면은 y는 로그 a의 x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방금 저기서 보는 거와 똑같아.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매번 a의 x제곱을 그리고 나서 따라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실은 나중에는 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당연히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과정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물론 문제에서도 쓰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아무튼 여기가 1,0을 지나는 이런 녀석이고 점근선이 어디가 나와요?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 점근선 다시 표시할게요. 이게 점근선이 돼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성호야. 자 성들 짱 놀랐죠. 자 아무튼 얘를 평행 이동 시킬 건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시킬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평행 이동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시키면은 y-q는 로그 a의 x p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q인데 얘는 어차피 요걸 이제 이항시키면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q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만큼 이동을 시켰어요. pq가 양수라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점근선이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그대로 이동시키면 되잖아. 근데 얘가 점근선이 있어요. 그럼 점근선이 있다는 얘기는 점근선 먼저 좀 움직여 주셔야 돼. 오케이? 그럼 점근선이 뭐를 따라 움직여요? 점근선이 x는 0이라는 녀석이기 때문에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을 따라서 움직여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 점근선이 x는 0이었다고 하면 이 녀석의 점근선은 x는 p가 됩니다. 점근선이. 여기를 p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점근선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이 1에서 p만큼 그리고 1에서 p만큼 좀 더 가야 되겠네. 그리고 거기서 q만큼 이동을 해서 여기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이 점을 항상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p1 플러스 p, q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점은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하는 건 지수함수 그래프를 할 때도 쓸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점근선. 점근선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점근선이 x축의 평행 이동한 것만큼만 움직여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럼 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의역은. 치역은 상관이 없죠. 치역은 모든 실수인데 정의역. 이게 어떻게 돼요? x가 p보다 크다.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점근선이 로그 함수에서 어디에 생기느냐 보시면은 a의 x제곱 x-p 플러스 q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q에서 생겨요. 이 숫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로그 함수는 점근선을 구하는 게 요런 꼬라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얘는 뭐예요? 이동시킨 거죠. x축 방향으로. 그치? 그렇게 근데 따져도 되는데 좀 더 쉽게 따지는 방법은 이 진수 부분 있죠? 점근선을 따질 때는 이 진수 부분이 0이 될 때가 점근선이 됩니다. 요거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실제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평행 이동이 먼저 나올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좀 해볼게요. 그래프 나오는 거 없나? 헤헤이. 자, 기본 유형 3번을 볼게요. 기본 유형 3번. 자, 봐요. 몇 페이지냐면 106페이지예요. 여기서 3번에 1번 예시로 좀 가지고 올게요. 자, y는 로그 3의 x-2, y는 로그 3의 x-2 거기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된 함수를 이제 그릴 겁니다. 근데 일단은 얘가 로그 3의 x라는 함수를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다학에서 들어도 알 수 있죠. 그치 성호야? 그러면 얘의 그래프의 개형이 일단 요따 꼬라지로 생겼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요런 꼬라지로. 그 상태에서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있어서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주장을 해요. 자, 얘가 0일 때가 점근선이 돼요. 이유는
잠깐만 생각해보면 되죠. 왜? x는 0인데 얘를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걔만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아시겠죠? 편의상 그냥 0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요거 분명히 나중에 좀 이따 쓸 거예요. 다른 예시 보여줄 거예요. 얘하고,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서 점근선을 세팅을 합니다. x는 2. x는 2로 세팅을 하고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요? 끝! 선생님, 이거는요. 자, 항상 지나는 점을 표현하시면 좋아요, 당연히. 근데 실제로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쓸 때는, 자, 여기가 지금 y축이다. 이 정도 나타내주고, x절편이 중요해요. x절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x절편만 구해준다고 생각해줘도 돼요. 오케이? 그럼 이 x절편 어떻게 구해요? 이놈이 0이다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3에 x-2가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3의 마이너스 1승이 x-1이니까 3분의 1이다 를 만족시키면 돼요. 그럼 x는 3분의 7이 되겠죠. 3분의 7, x절편이.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만약에 항상 지나는 점이 궁금하다. 그럼 항상 지나는 점이 원래 1,0이었으니까 얘는 어디를 지나가야 돼? 3,1을 지나면 돼요. 3,1을 지난다. 3,1, 그치, 3,1을 지난다. 요즘 무조건 지나게 되어 있다.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근데 어차피 그래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을 지나는지는 그냥 다 알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대입하면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걸 조금 변형한 걸 하나 볼게요. 요건 지우고. 요건 지울게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y는 로그 3x 마이너스 5. 자, 요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 3x 마이너스 5.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거 혹시 대수 한 사람 중에서 이거 기억나는 사람? 저요. 어떻게 그려? 저요. 점근선을 잡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 돼. 맞아요. 그 안에는 내공이 다 들어가 있어서 다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얘는 보세요. 그래프를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 식을 좀 보세요. 봐봐. 요 식 해석을 하면은 로그 3에 x 마이너스 3분의 5가 돼요. 그렇지? 그러면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곱이잖아요. 진수의 곱이라서 얘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플러스 로그 3의 3.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는 점근선이 3분의 5고요. 요 그래프가 로그 3의 x를 그대로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요 상태에서 바로 그릴 수도 있다. 이 상태에서도 바로 그릴 수도 있다. 왜?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 진수가 0이 될 때가 점근선이 되니까 점근선을 그냥 이렇게 세팅해 버려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얘는 로그 3의 3x인데 어쨌든 쪼개면 어쨌든 증가하는 함수라는 거잖아요. 그치?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냥 그리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그리면 그래프 그리기가 되게 쉬워져요. 점근선을 나타내면. 느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유리함수도 그렇고요. 지수함수도 그렇고요. 로그 함수도 그렇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의 평행 대칭 이동시킨 함수 하나 정도만 빠르게 얘기하고 문제로 잠깐 쉬었다가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념적인 거에서는 요거에 끝이에요. 자, 평행이 대칭 이동 봅시다. 로그함수의 대칭 이동. 자, 보세요. 기본적인 a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y는 로그 a의 x. 자, 요게 지금 a가 1보다 클 때를 얘기하죠. 자, 얘를 만약에 y는 뭘 그리겠다?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이렇게 구하겠다 하면은 이 함수는 뭐예요? 이 함수는 여기 있는 함수를 어떻게 대칭 이동시킨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x축에 대칭 이동된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참고로 이 녀석은 마이너스를 요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뭐가 되냐면
y는 로그 a분의 1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놈을 밑의 지수에다가 통 하고 넣어주면은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뭐죠? y는 로그 2의 x하고 y는 로그 2분의 1의 x가 서로 x축 대칭이 되는 함수가 돼요. 마치 y는 2의 x승 하고요. y는 2분의 1의 x승의 함수가 요거는 x축 대칭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y축 대칭이 되는 것처럼요. 오케이? 자, 요런 성질이 있고요. 자, 그리고 y는 뭐시기? 자, y는 로그. 자, a에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서 보시면 돼요.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는 얘를 원점 대칭 시킨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기다가 또 x축 대칭 시킨 거라고 봐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오케이. 끝. 자, 지금 몇 시냐? 25분이에요. 40분에 보도록 합시다. 제가 잠깐